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177번까지는 다 했고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건 평균값 정리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평균값 정리하고 뒤에 연습 문제, 실력업 문제까지 다 할게요. 알겠지? 접선은 이제 뭐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평균값 정리 먼저 보시면, 일단은 평균값 정리를 하기 전에 롤의 정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평균값 정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먼저 증명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롤의 정리를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해요. 정확히는 롤의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 있죠?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 FA 곱하기 FB가 음수면, 둘의 부호가 다르면 둘 사이에 근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다? FX가 연속인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서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걸 가지고 증명하는 게 롤의 정리라는 애고요. 그리고 그 롤의 정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롤의 정리 말고 일단 평균값 정리를 바로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증명 과정이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죠? 전에 이제 한 번 정도 충영고에서는 그 증명 과정을 낸 적이 있었어. 학교 서술형의 증명 과정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냥 프린트에다가 증명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증명 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면 증명을 잘 안 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 하면서 한번 해주긴 할 거니까 일단은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평균값 정리를 바로 볼게요. 평균값 정리.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값 정리는 연속이었는데 평균값 정리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x라는 함수가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평균값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즉 b-a분의 fb-fa. 얘가 뭐야? a와 b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인 거죠. 그것과 어떤 미분계수 c와 같아진다. 그런데 그 c는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즉 a,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어. 여기에 a가 있는 거고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된다고? 얘는 a와 b를 연결한 얘가 된다고. 맞죠?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곧 얘가 되는 거잖아. 맞죠? 얘와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이래. 얘와 이 노란색 직선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거야. 미분계수가 같다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야. 얘들아, 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불러.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두 직선이 뭐 한다는 거야? 평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와 얘 사이에 이 노란색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정의를 읽어보시면, 평균값 정리의 정의를 읽어보시면, 닫힌 구간 a, b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C값은 존재해야 된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얘도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고 A와 B를 연결한 직선이 이 직선이죠. 그치?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 A에서 B 사이에 이 노란색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이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봐봐.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고 싶어. 근데 미분 가능이니까 얘가 뾰족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 그려놓고 나면 얘를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뻔히 보여요. 이 둘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점 여기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맞죠? 맞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롤의 정리란 뭐냐? 롤의 정리가 왜 평균값 정리에 들어가 있느냐?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름이에요. 뭔 소리야? FA라는 점과 FB라는 점의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지. 분자가 0일 때름이에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무조건 뭐일 때?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뭐든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뭐야? 얘는 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롤의 정리는 여기다가 는 0을 붙여주시면 롤의 정리로 바뀝니다. 괜찮니? 요거밖에 없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균값 정리는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고 학교 시험에서 나와도 개념 문제처럼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8번 볼게요. 8번에 다음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해라. 얘들아 무슨 정리를 만족해라? 롤의 정리를 만족해라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롤의 정리라는 건 평균 변화율이 몇일 때를 얘기한다고? 0일 때를 얘기한다고. 평균 변화율이 0이려면 우리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평균 변화율이 0이려면 y 증가량이 0이어야 되지. 근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1부터 3까지죠. 그럼 1 넣어봐. 1 넣으면 1, 뭐 나와? 1, 3 나오는 거야. 3 넣으면 뭐 나와? 3, 3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y 증가량이 0이어야 돼. 그래야 롤의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0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2 집어넣어 보시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2, 0이 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야. 근데 만약에 달라. 그럼 뭐야? 그럼 평균값 정리야.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뭔지 모르는 미지수야. 그럼 그 미지수 어떻게 구해?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로 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찾아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은 뭐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C값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얘 미분해 볼게. 얘 미분해 보시면 F'X는 4-2x고 얘는 언제 0이니? X가 2일 때 0이죠? 그러니까 C는 2다. 쓰시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해 볼게요. 얘 미분해 보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몇일 때 0이야? x가 뿔마 1에서 0이지. 그치? 그럼 답은 C는 몇이라고 써야 될까? 1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 잘 봐. 내가 여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 C값은 무조건 어디에 존재해야 돼? 열린 구간 A, B야. 닫힌 구간에서 연소, 구간이 닫힌 구간이 나오는 이유는 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C는 어디 존재해야 돼? 이 둘 사이에 존재해야 돼, 사이에. 알겠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면, C가 마이너스 1이면 사이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답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C값은 무조건 사이에 존재해야 돼. 얘가 닫힌 구간인 이유는 함수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닫힌 구간으로 나오는 것뿐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179번 봐봐. 179번에 함수는 나와 있는데 구간이 마이너스 A, A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놓고 무슨 정리를 만족한대? 롤의 정리를 만족한대. 그 말은 뭘 의미한다고?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와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해. 그걸 가지고 A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A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A고요. 플러스 2예요. 마찬가지로 A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1 A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A고요. 플러스 2예요. 괜찮니?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롤의 정리니까. 알겠어? 그걸 가지고 A를 구하여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지어보시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A 나눕시다. A가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A가 0이 아닐 거야. 그래서 A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남는 애들 적어보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3은 3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죠? 여기가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A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 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얘 반대로 넘기시면 3분의 2 a제곱은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약분하면 3이고 약분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제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의 정리는 무조건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만 얘기해. 알겠죠? 이제 롤의 정리가 이름이 저렇게 붙은 이유는 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알겠죠? 특별한 게 없고 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거고 평균값 정리는 그냥 이제 영어를 번역해놔서 저렇게 나온 거고요. 9번 보시면 평균값 정리는 뭐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1과 1 집어넣어서 y값 찾으시고요. 평균 변화율 찾아서 는 f'c다 해서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면 182번 한번 풀어볼래? 182번 밑에 182번 풀고 연습 문제로 넘어갑시다. 18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근호야, 키오스크 좀 찍어라. 찍었어? 너 왜 안 찍혀있냐? 그래? 그러면 통신이 뭐가 잘 안 됐나 보다. 아영아, 너 토요일도 일찍 올 거니? 저 하러? 몰라. 근데 어차피 수업이 10시여가지고 그냥 뭐 오든 안 오든 사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일찍 와. 그냥 오던 대로. 토요일도. 아, 그럼 아영이는 숙제 밀릴 일이 없겠다. 그럼 이거 미리 줘야겠다. 원래 어제 줬어야 되는 건데. 이제 숙제는 앞에다가 뽑아 놓을 테니까 학원 오면 받아. 알겠죠? 어차피 매일 오니까. 그래서 클린 시간에 푸세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어제 내가 얘기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 몰라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또 있어. 그 학원에 출석 체크 그 단톡방이 있거든. 그러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올라와. 또 이제 몰랐다 함 있어. 누구 이름 딱 있고 누구 이제 슬래시하고 여기 사유가 적히거든. 왜 안 하는지. 이제 이렇게 몰랐다 함. 아, 우리 반이 아주 참 얼마나 다행이야. 솔직히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몰랐으면
그냥 귀 닫고 있는 거잖아. 182번 풀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니까 마이너스 다시 a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분의 fa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는 f 프라임 c인데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얘가 평균값 정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 놓고 저기다 집어넣어서 쭉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A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사실 나와도 요 정도 나와요. 어렵게 나오지 않고 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도 요 정도 나오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증명을 정확히 다루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웬만하면 요 정도로 끝납니다. 알겠죠? 미지수가 있는 정도로 끝나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보다는 어렵지. 연습 문제보다 어렵지. 연습 문제 정도가 절반 이상. 근데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도 좀 나오지. 세네 문제는 나오지 당연히. 왜냐면 모의고사 한 두 문제 들어갈 거고 2학년부터는. 그다음 수특 문제 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이 어려워지지 이것보다. 스텝 1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할 만한 게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울 만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191번 같은 거 방금 우리가 배운 거죠? K를 뭐로 구한다고?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구간 1,3에서 롤의 정리잖아. 즉 1 넣었을 때와 3 넣었을 때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롤의 정리니까. 다른 말이 없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K를 일단 1과 3을 집어넣어서 구하시고 그 다음 C1, 그 다음 C2 구하시면 돼요. C1, C2 구하는 건 앞에서 했으니까. 됐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2번 봅시다. 192번. 192번 같은 거 우리 활용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192번 보시면 y는 x4제곱 위의 점 a, a 4제곱에서의 접선과 y축의 교점의 좌표가 0, ha라고 한다. 그랬을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쟤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구해봐라? hx를 구해야겠죠. ha를 구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어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구한다? 위의 점, 즉 접점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줬으니까 우린 뭐만 알면 돼? 이제는 미분 계수만 알면 돼. 미분 계수가 뭐야? F'A겠죠? A에서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얘를 Y'은 4X 세제곱이 될 거고 집어넣으시면 뭐가 된다? 4A 세제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접선은 뭐냐? Y는 기울기 4A 세제곱 미분계수가 곧 기울기가 되는 거고 A, A 4제곱을 지나니까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얘가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다가 0 집어넣겠네요. X에다가 0. 그럼 Y는 뭐가 나오는 거야? 최종적으로 Y는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4A 4제곱이고요. 플러스 A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 4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겠다? 얘를 HA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제곱 플러스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요. A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어차피 4제곱이니까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루트 어차피 사라지겠죠? 그치? 4제곱이니까 사라지고 계산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그 다음 계산은. 그 다음 계산이 복잡했으면 했을 텐데 이 식 자체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서 식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여러 번 했었던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5번 볼게. 195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에서
곡선 y는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을 p, p와 p'이라고 할 거고 그랬을 때의 OP, P'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잘 봐. 요거 우리 삼각함수에서 요런 거 배웠다? 삼각함수에서 y는 코사인 x라는 거 볼 때 얘는 어디 대칭이야? 코사인 x는? 어디 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y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에 대해서 썼었냐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f의 마이너스 x와 fx는 똑같아 라고 얘기했어. y축 대칭이니까. 왜? y축 대칭이라는 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라 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건데 얘 한번 볼래? 얘 지금 x4제곱이랑 x제곱 우린 이런 애를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었죠 전에는. 그치? 근데 저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어때? 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함수 자체는 y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y축 대칭인데 y축 위의 점, 즉 원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어. 그러면 P와 P'은 당연히 뭐겠네? 당연히 y축 대칭이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결론은 내가 이 둘을 연결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우린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어차피 요 점과 요 점이 y축 대칭, 정확히는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 절반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절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얘 곱하기 얘로 하면 되겠죠. 여기가 수직일 거니까. 괜찮나요? 결론은 뭐야? 우리는 P의 좌표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 밖에 한 점에서 지금처럼 원점이 밖의 점이죠. 결국엔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접점도 뭔지 모르는 상태고 미분계수도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어떻게 하자?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자. 그래서 그 접점 P를 뭐라고 설정하겠다. T, 저기다 집어넣으면 T 4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8이라는 애가 되고 거기에서의 미분계수, 거기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4T가 될 거다. 정확히는 얘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결국 얘 미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는 기울기 4T 세제곱 마이너스 4T에 X 마이너스 X좌표에 플러스 Y좌표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괜찮니? 근데 얘가 어디서 그은 접선? 0,0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뭘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거 쭉 풀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쵸? 그쵸? 쭉 풀어주시면 답이 나와요. 질문! 요거 푸는 거는 그냥 4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98번 봅시다. 198번. 198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6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은 0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 P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우리 1학년 때 배웁니다. 1학년 때 배워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2차 함수 위에 어딘가에서 이 직선까지의 길이를 구할 거야. 당연히 그 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길이는 다 달라져.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결론은 뭐야? 요 직선과 가장 가까운 애가 어디냐? 라는 거였어. 여기 어딘가일 거라고? 근데 이 점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 그랬어? 내가 똑같이 설명했어. 1학년 때 똑같이 설명했어요. 영상 찾아보시면 똑같이 설명했을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네가 2차 함수 위에 점이야. 내가 이 직선이야.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야, 나한테서? 지금 근호가 가장 가깝지? 그치? 그럼 쟤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2차 함수, 다시 1차 함수가 2차 함수, 어떤 함수를 향해 다가가는 거야. 그럼 내가 너네를 향해 다가가. 그럼 누구랑 제일 먼저 만나?
가장 가까운 점이랑 제일 먼저 만나겠죠. 당연히 요 직선이 요 2차 함수를 향해 다가가. 그럼 가장 먼저 누구랑 먼저 만나? 노란색 점과 먼저 만날 거야.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 다가가다가 노란색 점에서 딱 만났네? 그럼 만나는 순간을 그려보면 뭐 하겠네? 접하는 순간이겠네. 결론은 뭐였어? 아, 최소가 되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그 최소가 되는 점의 특징이 뭐야?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와 같을 거야 라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소가 되는 점 P는 뭐일 것이다? F 프라임 뭐 T라고 할게요. F 프라임 T가 몇인 점일 거다? 3인 점일 거다. 얘를 T라고 하면 F 프라임 T가 미분계수가 3인 점일 거다. 얘의 기울기가 지금 3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얘 나중에 또 나와. 알겠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에서 또 나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제 미분해보시면, 얘 미분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t를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6이 3인 거고요. 그럼 t제곱은 9인 거고, t는 뿔마 3인데 당연히 양수 쪽에 있으니까 3이겠죠? 그치? 왜 뿔마 3이 되는 거야? 얘랑 평행한 게 여기에도 있어서 그래, 지금.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t는 3이다 라는 거 나오겠네. 됐나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요 접선 t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거든.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당연히 직선 구해서 x절편, y절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 점은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9-18이니까 마이너스 9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3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아. 맞죠? 그럼 요 접선 어떻게 된다? y는 기울기 3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즉 3x-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x절편은 6일 거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18일 거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6, 9, 5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 199번인데 199번은 내가 너무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야. 얘도 1학년 때 나오는 건데 보시면 잘 봐. 저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걔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얘와 접하도록 만들었대.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도형이 있어 또는 어떤 함수가 있어 걔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근데 어떤 직선과 만난대 또는 직선과 접한대. 그러면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 시키는 것보다는 직선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 3차 함수를 평행이동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다가 x-a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y 자리에다가 y-b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차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그것보다는 뭐가 나을 거다? 얘를 어떻게 움직이면 돼?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y 플러스 b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결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요런 직선이 될 거다. 근데 이 직선과 저 함수가 접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접한다의 정의. 첫 번째 뭐였어? 일단은 만난다. 만난다라는 거니까 교점 찾아라라는 말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만나는 점을 t라고 둬볼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기에다가 3차 함수에다가 t를 집어넣은 이 값과 직선에다가 t를 집어넣은 이 값이 같을 것이다. 만나니까. t라는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나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 t라는 점에서 만나는 그 t라는 점에서 뭐도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미분계수니까 각각을 미분하겠죠? 각각을 미분해 보시면 3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넘기시면 3이고요. 3 약분하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인 거고,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t는 뭐가 되는 거야? t는 1이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t는 1이 되는 거고요. t에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a 플러스 b 나오는 거죠. t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반대로 넘기면 a 플러스 b는 요거 계산하시면 0이에요.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이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필이 부서지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0번. 얘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이래. 1이래. 그러면 이 분모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지금 얘는 뭐 한 거야? y 값끼리 뺀 거야. 정확히는 y 증가량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x 증가량이 있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됐나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몇이니? 4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내가 이 식을 4로 나누겠다라는 소리야. 그럼 4로 나눴으면 뒤에다가 4를 곱해줘야겠지?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f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위의 식과 밑의 식은 같은 식이죠? 맞지? 그러면서 얘는 뭐로 바뀌어? 얘는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잘 봐. 얘는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C값에 대한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C가 뭔진 몰라. 그치만 C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우린 C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c 곱하기 4로 바뀌어. 맞나요? 근데 잘 봐. 얘들아 정신 차리고.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c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c가 무한대로 갈 때의 미분계수는 몇이라고 나와 있어? 2라고 나와 있죠. 맞니? 답은 8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요렇게 푸는 건데 귀찮잖아.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라 그랬으니까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미분계수가 2래.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가 2로 일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기울기가 2인 직선 있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미분계수가 어디서 보든 다 2야. 왜? 미분하면 그냥 상수함수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 얘야. 그럼 fx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면 되네? 1차 함수면 되네? 그러니까 여기 x-1 있을 거고 여기 x 플러스 3 있을 거야. x 증가량 몇이야? 4야. y 증가량 8이겠지. 기울기 2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실. 근데 지금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해서 구한 거고, 근데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의 증가 감소 볼게요. 함수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까지 아니면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가 짧은 학생들은 이미 끝난 거고, 중간고사 범위가 이미 끝난 거고, 조금 긴 학생들은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정신 차리시고요. 아침에 하니까 힘들어?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고 봅시다. 보시면 우리 사실 지금
두 문제 했어. 진도 두 문제 나갔어. 얘들아. 알겠지? 얼마 안 했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수업을 끝내면 숙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 그럴 수는 없잖아. 숙제를 해야, 진도를 나가야죠. 아무튼. 그리고 진도가 우리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안 믿기지? 내가 평소보다 진도를 늦게 나가고 있어. 내가 작년에 어떻게 나갔냐면 작년에 1단원 있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일주일 만에 끝냈어요. 세 타임 만에. 극한과 연속 세 타임 끝내고 그냥 쭉 나갔어. 쭉 나갔어. 근데 이제 일부러 올해는 진도를 좀 늦춰야겠다. 아무리 이제 여름방학이 아무리 짧아도 진도를 좀 늦춰야겠다 해서 천천히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평소보다. 알겠죠? 그런 거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어려워요. 미적분 원이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천천히 나가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이미 알고 있죠. 그치?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뭐냐? 그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식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증가한다는 건 뭐야? x값이 커질수록 이란 말이야. 알겠죠? x1과 x2에서 x2가 더 크다. 그러니까 x값이 커졌다. 그랬더니 y값도 어떻게 됐어 지금? y값도 커졌다. 그걸 우리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한다. 또 x값이 커졌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됐다? y값은 작아졌다.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감소한다 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얘를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걸로 바꿔서 해볼 거야.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원래 배웠던 거야. 원래 알고 있던 거고 얘를 이제 바꿔볼 건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우린 증가함수라고 부르겠죠. 그치?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시켰어. 이거 우린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해? b-a분의 fb-fa라고 쓰겠죠. 그치? 근데 얘가 증가함수야. b-a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b-a는 양수야 음수야? b-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fb-fa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잖아. 맞니? 그러면 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미분계수와 같을 거다. 이 사이에는 어떤 C값과 같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얘가 양수면 얘도 무슨 수야? 양수죠. 양수죠. 맞지? 아, 증가함수는 평균 변화율도 양수일 거고 평균 변화율이 양수라는 말은 미분계수도 양수라는 소리구나. 양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미분계수가 양수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구나. 미분계수가 음수면 그 함수는 감소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맞죠? 맞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f'x가 0보다 크면 걔는 증가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걔는 감소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를 한번 읽어볼래? 뭔가 다르지? 뭔가 다르죠?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야? 봐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f'x가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한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f'x가 뭐래? 0보다 크거나 같대.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운 명제에서 뭐 한 거야? 이 둘의 관계는 뭐야? 역의 관계야.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잖아? 역의 관계야. 우리 뭐라고 배웠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이면 P이다도 참이니? 아니라고요. 역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책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맞아. 근데 그걸 반대로 돌렸을 때 f'x가 다시 fx가 증가하기 위해서 f'x를 반대로 구해본 거야 이번엔.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래?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더래.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갑자기 등호가 생기더래. 왜 그런 거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 때문에 그래. 뭐 당연히 예시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어. 근데 여기에 등호가 생기는 이유는 얘예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나중에 또 그릴 거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얘가 지금 0,0이잖아. 맞죠?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니? 아니면 올라가다가 멈춰? 뭐야? 계속 올라가잖아. 맞지? 내가 아무거나 두 개의 값을 찍었어. 아무거나 두 개의 값을 찍었어. 그러면 증가하죠? 그럼 이 함수, 이 노란색 함수,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증가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그치만 미분해보면 이렇게 돼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분명히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데 분명히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데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증가함수인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된다고. 왜? 얘는 증가함수지만 0일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그치만 우린 문제에 어떻게 나오겠어? Fx가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래. 그러니까 뭐야?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래. 그러니까 뭐야? 반대로 나와요. 또는 Fx가 증가함수일 때의 조건을 찾으래. 그러니까 반대로 나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입니다. 알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예요. 정의상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게 반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증가할 때의 조건을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증가할 때는 뭐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1번 볼게요. 1번이야? 10번이니? 1번이니? 10번이야? 10이야? 봅시다. 얘들아, 그래도 이번 주는 수요일만 오면 되잖아. 맞지? 금요일날 없어요. 알겠죠? 그 일수를 계산해 봤을 때 금요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금요일날 하고 마지막 주실래? 거기서 거기잖아, 근데 또. 그러니까 그냥 뭐 학원 하던 대로 합시다. 알겠죠? 뭐 상관없긴 한데 그게. 아무튼 볼게요. 다음 함수의 증가함수를 따져라. 증가함수를 따지라는 건 뭐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따져라. 요거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표를, 요런 표 있지? 요런 표를 우리는 증감표라고 얘기를 해요. 증감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조사해라 라고 할 때가 있고 뭐 증감표를 표현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증가함수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한다? 미분한다. 아우 시끄러. 뭐야? 미분한다. 그래서 얘 미분해보시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우린 지금부터 얘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볼 건데 얘들아 어떤 데는 0보다 커. 어떤 데는 0보다 작아. 그럼 이게 바뀌는 순간이 있겠지. 그렇죠? 그 바뀌는 순간의 값은 몇이겠니? 0보다 큰 거에서 0보다 작은 걸로 바뀌든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큰 걸로 바뀌든 바뀌는 순간의 값은 몇이겠어? 0이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면 그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원래는 부등식을 푸는 게 맞아. 원래는 부등식을 푸는 게 맞지만 어떻게 풀자? 0인 점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얘가 0인 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얘가 0인 점을 찾기 위해서 3을 넘기고 막 계산하면 x는 뭐가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1과 1이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만 보면 돼? 얘네들을 경계값으로.
왜? 얘네들에서 증가함수가 바뀐 상황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경계값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또 1보다 클 때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찾아보면 된다.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일까 감소일까? 어떻게 따지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면 되지. 맞지?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오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오죠. 마이너스 4 집어넣어도 양수 나와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변하려면 얘네들이 필요하다니까. 변하려면 증가감소가 바뀌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변하려면 0인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0인 점이 이 둘밖에 없잖아. 그 말은 뭔 소리야? 이 둘 빼고는 절대 안 바뀌어.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보려면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양수 나온다고. 아, 얘 플러스네. 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뭐 있니? 0 있죠? 0. 0 집어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3 음수 나오죠? 아, 그러니까 요 사이는 음수겠네. 마지막으로 1보다 큰 거 집어넣어 보시면 양수 나와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뭐하고 플러스니까 증가하고요. 증가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뭐하고요. 감소하고요. 마지막으로 1에서 무한대까지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증가함수 따질 때는 중간은 닫힌 구간으로 쓰시면 되고 무한대는 닫힌 구간일 수 없어. 그래서 무한대 쪽은 이제 저런 식으로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203번 볼게요. 203번. 203번에 fx는 4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선 증가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감소다. 그러니까 뭐야? x가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변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변하는 상황에서의 미분계수는 몇일 거라고? 0일 거라고. 맞잖아. 맞죠? 그러면 제 미분해 볼게요. f'x는 f'x는 12x제곱에 플러스 2ax에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얘가 0인 점을 쭉 풀어보면 x값이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더라. 요거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2로 묶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구나. 전개하셔서 A, B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저 값에서 증가함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값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11번에 뭔 소리지 이게? 아, 앞에 공사하는구나. 봅시다. 11번. 11번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해라 라는 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라. 요 말인 거죠. 실수 전체에서. 그치? 그럼 f'x 구해볼게요. f'x는 3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내가 1학기 때도 얘기했던 거다. 고정이라고. 뭐라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고정이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무조건이야.
근데 여기 등호 있네?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등호 붙이면 끝난다고. 외우라고 이제는. 이해 안 되면. 외워. 1학년 때 너무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고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얘들아 마지막 문제다. 12번. 오늘 증가감수에다가 연습 문제까지만 할게요. 좀만 힘냅시다 우리. 봅시다. fx는 저렇게 되고 제가 0과 3 사이에서 감소하래. 0과 3 사이에서 감소하라는 건 뭐야? 0과 3 사이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소니까. 맞지? 맞지? 그러면 미분해보시면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몇 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가 나왔어. 그런데 0부터 3 사이에서 감소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0이 어딘가 있는 거고 여기에 3 어딘가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린 0부터 3까지 요만큼만 보면 되잖아. 요만큼. 그치? 그럼 얘들아 어떤 구간에서 요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걸 내가 1학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내가 충영고에 간 거야. 충영고에 가서 뭘 증명하고 싶었냐면 충영고 학생들이 전부 다 18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럼 전부 다 조사해야 돼? 전부 다 조사해야 돼? 누구만 조사하면 돼? 제일 큰 애 조사하면 되죠? 제일 큰 애 조사해서 180보다 작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두 명이 있어. 애매해.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돼? 둘 다 조사하면 되잖아.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 구간 내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가장 큰 애를 보는 거야. 근데 가장 큰 애가 뭐야? 0 아니면 3 둘 중 하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둘 다 작으면 된다고, 둘 다. 둘 다 작으면 된다고. 그럼 0 넣으면 A고 A도 0보다 작으면 되고 3 집어넣으면 27-18이니까 9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 다면 돼, 둘 다. 그럼 얘는 이렇게고 둘 다 만족시키는 건 얘죠. 아, 얘가 답이에요. 됐어? 됐니? 이런 식으로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가장 큰 애가 작으면 된다. 반대로 0보다 크려면 가장 작은 애가 크면 되겠죠? 그치? 가장 작은 애가 여러 개로 애매하면 다 집어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209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처럼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줄 때가 있어. 그런데 문제에선 결국 뭘 물어보냐면 원래 함수인 fx를 물어봐. 그런데 얘를 보고 얘를 풀면 헷갈립니다. 잘 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감소한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뭐해? 지금? 내려가네? 그러니까 감소하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겠네? 이러니까 틀리는 거라고.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왜? 얘들아, fx가 감소한다라는 건 f'x가 뭐란 소린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예요. 얘 지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f'x 어디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음수냐 물어보는 거야. 음수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증가한다라는 건 양수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양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문제가 뒤에 가서 또 나와. 그러니까 낚시성 문제야 사실. 근데 꼭 낚여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여러 번 얘기할 건데
F'X가 문제에 나오면 또는 F'X의 그래프가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옆에다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얘가 지금 양수죠. 요만큼도 양수죠. 요만큼은 음수고요. 요만큼은 양수고요. 얘는 음수죠. 그치? 양수면 올라가게 그리면 되고 음수면 내려가게 그리면 돼. 양수야. 일단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어떻게 돼? 양수니까 올라가. 맞나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4에서 미분계수가 몇이야? 0이니까 여기 잠깐 이렇게 멈추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도 어떻게 돼? 양수니까 올라가. 올라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어때? 감소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꺾여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대강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가겠죠?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꺾여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근데 또 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뭐해?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내려오다 꺾여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 다시 어때? 1에서 다시 내려가.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 어디서? 1에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잘 봐. 기억.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감소야? 올라가니까 증가죠. 두 번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야?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0에서 0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0에서 1까지 증가야? 맞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알겠지? 알겠지? 지금 내가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개형이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뭐만 따지면 돼? 증가 감소만 정확히 따지면 돼. 그래서 얘에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빠르게 그려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끝이에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끝이에요. 얘 가지고 그냥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여기 뭐 마이너스 2, 여기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혹시 기억나니?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기억나? 혹시? 오! 1대1 대응이죠. 맞죠? 맞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1대1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얘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다. 그러면 미분해 볼게. 미분해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함수야? 위로 볼록한 함수지. 위로 볼록한 함수가 얘들아 항상 0보다 클 수 있니? 언젠간 내려가겠지? 그럼 뭔 소리야? 아! 감소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끝입니다. 됐어? 2차 부등식이 있고 걔가 실수 전체에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도 같이 써주시면 된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211번 한번 풀어보세요. 211번. 21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넌 이거 먹어. 아니, 졸리니까 이거 먹고. 우리 뭐 먹을래? 먹고 잠게! 하나는 먹자마자 쉬고, 하나는 먹다 보면 쉬어. 오늘 먹고 잠게. 좀 녹았지? 교실에다가 두니까 녹더라. 먹고 잠게 얼른 풀어보세요. 그놈 맛있지? 그걸 졸려 할 때마다 줄게. 잠이 확 깨지? 나 쟤를 교실에다 안 두면 어디다 둬야 되지? 냉장고에 넣어두긴 좀 그렇고. 줄 데가 없네. 풀어보셨나요? 보시면 이 접선까지는 구하셨죠? 일단 이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f't를 구해보시면 미분에서 t를 집어넣어 보시면 3t 제곱에 플러스 2에 a-2t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접선 구해보시면 접선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2에 a-2t에 마이너스 a에다가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ft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은 걸 우리는 y절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y값이 곧 gt가 되는 거고요. gt는 뭐가 된다? ft가 적어보시면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a-2의 t제곱에 마이너스 at 이렇게 한 거니까 계산해보자 하나씩 마이너스 t랑 3t제곱 곱하면 3t 세제곱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여기 마이너스 t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세제곱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에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하면 맞죠? 그렇게 될 거고 얘가 a 마이너스 2에 t제곱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 그냥이니까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에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시면 at니까 지워져서 제가 gt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냥 전개한 거예요. gt가 되는데 그 gt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0에서 감소하도록 해라. 즉 g't는 마이너스 6t 제곱에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t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죠? g't 얘가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그 말은 g't가 뭐였으면 좋겠다? 감소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축을 구했을 때 축 구해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나오거든? 맞죠?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축을 기준으로 우리는 뭘 찍어야 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어딘지를 찍어야 돼. 맞잖아. 만약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어.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야? 최대값이 0에서잖아. 맞지? 그럼 0에서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f't가 요 구간 내에서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f't에 대한 무슨 값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차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라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생겼으면 즉 얘가 양수면 최대값은 어디야? 0에서죠. 0에서지?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면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죠? 세 번째, 만약에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이렇게면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와 두 번째 범위와 세 번째 범위에 대한 최대값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구간을 나눠주셔야 된다. 그런데 앞서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여러 명을 비교해야 돼. 제일 큰 애가 독보적으로 한 명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애매한 애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전부 다 데려와서 다 재면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선 어디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에선 G'0이고 두 번째에서는 G'의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2고 세 번째에서는 G'의 마이너스 3이야. 구간에 따라 원래는 달라져요. 근데 뭐든 간에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작으면 얘든 뭐든 간에 전부 다 0보다 작으면 구간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어떤 구간이든 다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돼?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축이 양수일 때와 사이에 있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게 맞아.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야. 1학년 때는 다 그렇게 풀었어.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최대값은 얘 중에 하나일 거고 어떤 범위든 간에 A값이 뭐든 간에 얘 중에 하나일 거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작아버리면 뭐든 간에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작아버리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다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를 집어넣어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G'0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되겠지? 얘는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9니까 마이너스 54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6의 2에 마이너스 12고 그럼 얘는 6의 2 마이너스 66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도 집어넣으시면 얘는 좀 옆에다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분의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a-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얘가 36의 제곱으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6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그럼 얘는 6분의 2의 a-2 제곱, 얘는 그냥 6분의 마이너스 a-2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얘는 6분의 a-2의 제곱이 되겠네. 얘들아, 뭐야 얘 지금?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당연히 뭐가 이상하다. 요거. 그럼 다시 풀어야 되잖아. 왜 이제만 하냐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반대로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될 거고, 얘가 이제 뭐 있을 거고. 그러면, 근데 어차피,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0이면, 뭐야? 얘가 최대값이죠?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0이면, 뭐 얘든 둘 중 하나가 최대값이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3이고 0이면 얘가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 할 필요 없네. 얘 할 필요 없네. 최대값은 어차피 얘 아니면 얘네. 맞죠? 지금 얘가 답이겠네. 얘가 답이겠네. 얘는 어차피 양수일 거고, 어차피 음수일 거고, 어차피 0일 거고,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11이겠네요. 가운데 거 할 필요도 없었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GT 구해놓고 그 GT 가지고 계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